네, 안녕하십니까. 신기수입니다. 자, 우리가 쉬는 동안에 미국 증시는 금요일 날은 하락을 했고요. 그리고 또 어젯밤에는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. 상당히 또 이제 급하게 금요일 날은 종가가 마이너스 1.5% S&P 500 기준으로,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종가가 플러스 2.59%, 이렇게 좀 많이 빠졌다, 많이 올라왔다, 뭐 이런 형태를 지금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. 이제 금요일 날 빠졌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제일 컸던 부분은 PC 디플레이터가 좀 괜찮게 나왔던 부분, 또 이제 연준의 부의장이 계속해가지고 그 연준의 정책에 변함없다, 이제 계속한 강경 발언, 이런 것들이 영향을 좀 미쳤을 것 같아요. 어제 이제 올라온 부분은 사실은 약간 좀 모호합니다. 어제 왜 이렇게 큰 반등이 나왔는지 약간 좀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, 일단 영국 부자 감세 철회한 부분이 있죠. 근데 이제 이게 신문 기사를 보면 헤드라인에는 영국의 감세안이 완전히 철회된 것처럼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이제 그런 헤드라인들이 많이 보여요.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요. 완전히 철회된 게 아니고 전체 감세안이 450억 파운드인데 이 중에서 20억 파운드를, 그러니까 이게 부자 감세안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430억 파운드로 줄었다. 결국 20억 파운드밖에 안 줄었어요. 근데 이제 이게 굉장한 이제 헤드라인에는 보면은 상당히 영국의 이제 감세안 같은 것들이 완전히 철회된 것처럼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약간 오해인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뭐냐면은 이번에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뭐 살짝 철회를 했든 뭐를 했든지 간에 지금 트러스 그 영국 총리의 입지가 상당히 좀 약화되어 있다. 같은 당 내에서도 지금 이제 반대 여론들이 많았기 때문에, 그렇다면은 430억 파운드 나머지 건에 대한 것들도 의회 통과가 쉽지는 않겠구나. 잘하면은 나머지 부분도 유턴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어제 시장에 좀 묻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어제 또 이제 그 좀 나쁜 얘기로는 이제 그 크레딧 스위스 CS가 제2의 리먼이 되나,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돌고 있죠. 지난해에 이제 투자 손실이 이제 두 군데 정도 했는데 5조 2,500억 정도가 돼요.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이거 여파로 지금 인원을 계속해가지고 감축을 하고 있는데, 이 회사의 CEO가 직원들한테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상당히 좀 그 안 좋은 톤의 편지들이 직원들한테 간 것이 바깥쪽으로 알려지면서 여기가 제2의 리먼이 되는가, 뭐 이제 이런 이제 우려감들이 시장에 많이 들어왔죠. 근데 이제 실제로 분석상으로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거다. 이런 이제 분석들도 나오기도 했어요. 단지 이제 이 회사가 지금 자본을 갖다 확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본 확충 방안들을 내놔야 되는데, 그 중에 하나는 미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. 뭐 이제 이런 가능성도 이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. 근데 이런 얘기는 결국에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이런 얘기가 지금 막 갑자기 떠오른 거는 연준의 긴축이 상당히 좀 강화되면서 금융위기가 다시 올 것인가에 대한 어떤 시장의 불안감 같은 것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시 부각이 된다 봐야 되겠죠. 또 ISM 제조업 지수는 50.9%가 나왔는데요. 지난달에 52.8 나왔으니까 빠졌고, 이게 또 28개월 만에 또 최저치입니다. 전망이 52였는데 이것도 하회를 했고, 그러니까 이거 경기에 대한 어떤 우려 같은 것도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 경기 우려, 또 금융위기, 또 우려,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있으면서 어제 보면은 주가를 올렸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국채금리가 이제 빠졌고요. 달러가 이제 하락한 부분이 있는데, 국채금리하고 달러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 10년 만기 국채금리인데요. 요 근래 보게 되면은 이제 좀 빠진 부분이 있어요. 근데 사실 지금 차트상으로만 본다면 다시 또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까지 왔습니다. 반등이 한번 나왔다가 쌍봉을 딛고 만들고 빠져준다면 좋은데, 어쨌든 반등이 좀 나올 만한 구간에 와 있다는 부분. 또 이제 달러 보겠습니다. 달러가 어제 장중에 좀 오르다가 또 빠졌어요. 달러도 반등이 좀 나올 만한 구간까지 좀 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반등 나왔다가 쌍봉이 만들어질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두고 봐야 됩니다. 그래서 달러 반등이나 국채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
또 뭐 이제 지수는 또 이제 하락을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지금 어제 지수가 올라간 부분에 대해 가지고 너무 그렇게 이제는 또 뭐 바닥이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죠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달러가 빠지고 금리 빠진 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금융위기가 고조되고 경기 둔화 이런 것들 때문에 연준의 어떤 행보가 좀 완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도 좀 있는 겁니다.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섣부르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요. 어제 뭐 도이치방크의 뭐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월가의 여러 애널리스트들이 투자자들이 연준의 결의를 다시 또 이제 과소평가하기 시작했다.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 이제 어제 반등이 그 얘기는 뭐냐면 어제 반등 나온 부분이 이게 확실한 바닥은 아니다. 위험은 아직까지 더 있다.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. 근데 이제 낙폭과대 부분까지 빠진 거는 거의 확실하다 봐야 돼요. S&P 500 이제 월봉 잠깐 보겠습니다. 10월 시작했으니까 S&P 500의 월봉을 보시면은 뭐 계속해가지고 이제 빠졌는데 이런 이제 기다란 음봉 같은 것들이 요 근래에 보게 되면 이제 3번이나 나왔어요. 그래서 보통 요 정도 이제 나오게 되면은 상당히 좀 이제 낙폭과대라 봐야 되겠고 지난달에만 S&P 500이 종가가 마이너스 9.34%로 끝났으니까 상당히 이제 지난달에도 지난달에도 음봉이었고요.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본다면 이제 상당히 좀 많이 빠졌고 실제로 이제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더라도 올해 예상 PER이 지금 S&P 500이 16배, 16.7배입니다. 코로나 때 가장 낮을 때, 코로나 때문에 제일 증시 안 좋을 때가 미국 증시가 15배 수준이었거든요. 그리고 제일 좋을 때는 그 이후에 이제 반등이 나와 제일 좋을 때가 20배 수준이었으니까 분명히 지금 이제 뭐 낙폭과대 구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정도면 이제 많이 빠지긴 빠졌다. 하지만 낙폭과대 구간이라고 해서 바로 반등이 나오는 건 아니죠. 그걸 뭐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.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가지고 뭐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구간이고요. 10월 달에 이제 이번 주 말에 이제 고용보고서 발표가 되죠. 9월에 대한 고용보고서 발표가 되고 다음 주면은 이제 제가 13일로 알고 있는데 CPI 발표가 또 있죠. 이번 주 고용보고서는 사실 그렇게 기대할 게 못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9월 달에 지금 고용이 너무 좋았죠. 주간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보게 되면은 계속해가지고 좀 줄었어요. 고용이 좀 계속 좋았고 하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고용보고서를 우리가 크게 뭐 기대할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, 근데 다음 주에 있을 CPI는 어쩌면은 좀 기대할 부분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에너지 가격들이 많이 빠졌고, 또 이제 주택 가격도 살짝 좀 꺾인 부분이 있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기대할 부분이 있어요. 근데 또 기대치가 너무 또 낮아져 버리면은 또 그것보다 높게 나오면은 또 시장이 실망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. 근데 제 예상으로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기일도 있거든요. 그래서 어쩌면은 이번 주에 이제 고용 보고서, 다음 주에 CPI를 딛고 또 우리 시장 만기일 지나면서 어쩌면은 이제 바닥을 좀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바닥을 좀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. 하지만 신호는 더 기다려야 된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. 계속해가지고 지금은 관망을 좀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. 잘못해서 오늘 같은 날 또 이제 반등이 나오네 싶어가지고 또 들어갔다가 또 금방 물리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. 바닥 신호가 좀 확실해질 때까지 조금 더 이제 지켜볼 필요는 있을 걸로 보입니다. 오늘 준비한 종목은요, 아모그린텍입니다. 아모그린텍은 이제 지금 이제 전기차 2차전지 소재 업체로 봐야 되겠죠. 전 세계 세 번째로 이제 전기차용 고효율 자성 소재를 개발한 업체고요. 전기차가 지금 고출력 또 이제 고효율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수요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. 테슬라하고 리비안 특히 이제 독점 공급이고요. 이쪽에 이제 전부 다 이제 고객사로 두고 있는데 이제 올해부터 현대차까지 확대됐습니다. 그래서 올해만 그 고효율 자성 소재 매출이 40% 이상 좀 증가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. 또 한 가지는 그동안에 자성 소재 쪽만 봤는데 ESS 쪽이 지금 이제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. 5G 기지국하고 그리고 신재생,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이런 쪽도 플랜트가 막 나오게 되니까 결국 거기에서
5G 기지국은 옛날 기지국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 그 배터리들이 있거든요. 그거 다 갈아야 돼요. 새로운 배터리로. 그리고 새로운 기지국 생기게 되면 거기 다 ESS 들어가고요. 그리고 이제 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쪽에는 만들어 놓은 전기 저장해야 되니까 ESS가 상당히 많이 좀 쓰입니다. 지금 미국하고 호주 쪽에 또 이제 전기기관차 쪽 이제 주문이 증가하고 있어요. 전기기관차는 또 배터리로 가죠. 이 부분도 이제 ESS 쪽에 올해만 전년 대비 이제 3배 이상 성장할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이건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고요. 또 새로운 게 또 있는데 전력 반도체용 세라믹 기판 사업, 이거 새로운 사업이에요. 올해부터 매출이 이제 발생을 할 거고 내년부터 매출도 본격적으로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. 올해 전년비 매출이 38%, 영업이익 700%나 8배까지 성장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.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올라왔다가 주가는 차트 보시면은 성장성 타면서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또 조정 구간에 있죠.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받으면 틀림없이 또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반등을 노리는 전략 유효할 걸로 보이고요. 매수는 뭐 시가 2% 이내 가능하겠습니다. 목표가는 이번에 나왔던 고점보다 살짝 아래 17,500원 정도 드리고요. 손절가는 13,000원 121선 부근입니다. 이렇게 손절가 잡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시장 이 부분에서 바닥 잡을 가능성은 있으나 하지만 적극적으로 투자하려면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